안녕하세요. e스포츠 연구실 소속 윤준섭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살펴볼 논문은 NVIDIA 리서치 팀에서 낸 Post-Render Work with Late Input Sampling Improves Aiming Under High Latency Conditions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Late Warp 기법을 이용하여 사용자 입력과 화면 디스플레이 사이의 하이 레이턴시에 의한 게이머 성능 저하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스트리밍 서비스 산업이 발전하면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이용한 비디오 게임을 원격 플레이할 수 있도록 하는 시도 역시 등장했습니다. 근 몇 년간 개발된 3D 게임은 비주얼적으로 좋은 그래픽을 렌더링하기 위해 고사양의 하드웨어 리소스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런 하드웨어는 가격이 비싸고 휴대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접근성이 높지 않았고, 이는 동시에 게임 접근성을 역시 떨어뜨렸습니다.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는 게임을 구동하기 위해 필요한 연산을 서버 측에서 처리한 후 클라이언트, 즉 이용자 측으로 스트리밍을 하므로 이용자가 굳이 게임을 구동하기 위해서 좋은 하드웨어를 구비하고 게임을 구배해서 직접 하드디스크에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는 게임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접근성 및 편의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엔비디아의 지포스 나우,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의 엑스클라우드, 혹은 밸브 코퍼레이션의 스팀 리모트 플레이 등이 유명합니다. 그러나 클라우드 게이밍은 스트리밍 방식에서 오는 태생적인 문제점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 가장 손꼽히는 것이 바로 엔드-투-엔드 레이턴시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플레이어의 인풋이 비주얼 디스플레이 상에 반영되기까지 지연 시간이 있음을 의미를 합니다. 기존 방식처럼 로컬 클라이언트 환경에서 게임을 구동할 경우 비주얼 렌더링은 로컬 환경에서 바로 처리되므로 플레이어가 그 레이턴스를 눈치챌 정도로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클라우드 게이밍 환경에서는 서버에서 렌더링을 한 후 해당 정보를 다시 네트워크 통신을 통해 플레이어에게 전달하므로 필연적으로 디스플레이 업데이트에 지연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레이턴시는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물리적 거리에 비례하여 증가하므로 어떤 기술적인 방식으로 줄이는 것도 명확한 한계가 필요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 레이턴시를 80ms 정도로 가정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레이턴시는 반응 속도가 게임 퍼포먼스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FPS나 대전격투 게임 등에선 치명적입니다. 나의 마우스 움직임이 80ms 늦게 화면에 반영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리적인 거리에 의한 태생적인 레이턴스를 직접 줄이는 대신에 플레이어가 레이턴스를 덜 느끼도록 하는 대안법이 필요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기존에는 VR 분야에서 사용되던 레이트 월프라는 기법을 적용할 것을 제시를 합니다. 레이트 월프는 서버에서 새로운 이미지 정보가 클라이언트에게 전달될 동안 그 시간 사이에 샘플링된 플레이어의 키보드와 마우스 인풋 정보를 바탕으로 이미 로컬에서 가지고 있는 이전 이미지 프레임 이미지를 변형하여 마치 플레이어의 인풋이 화면에 즉시 반영된 것처럼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로컬에서 변형된 이미지는 서버로부터 실제 이미지를 받게 되면 업데이트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로컬 클라이언트 부분의 인풋 핸들링과 디스플레이 디코드 부분 사이에 레이트 월프 부분이 추가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미지 워핑이란 그림과 같이 이미지의 픽셀 위치를 특정 변환 함수를 통해 옮기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컴퓨터 비전 필드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인데, 변형 방식으로는 단순히 크기를 바꾸거나 기울이는 등 선형적인 방식이 있고, 또는 예시에 있는 이미지처럼 매우 비선형적인 변형 또한 가능합니다. 게임상의 이미지를 워핑할 때는 엔드-투-엔드 레이턴스 사이에 샘플링된 플레이어 인풋을 반영해야 합니다. 그림에서 표시된 예시는 해당 프레임이 렌더링되어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전달되는 그 사이에 플레이어의 에임이 오른쪽의 문틈 사이로 더 이동했음을 의미합니다. 즉, 그 80ms 사이에 플레이어의 에임이 이동을 하였고, 그것이 아직 이미지에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로컬에서 이미지는 전체적으로 왼쪽으로 워핑되어야 합니다. 이미지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워핑하는지에 대한 그래픽스 쪽의 수학적 백그라운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한 이미지의 픽셀 투 픽셀 변형이라는 것입니다. 이 논문에서 사용한 워핑 방식은 총 3가지입니다. 왼쪽부터 Rotation Knife, Rotation Oracle, 그리고 Translation Rotation Oracle입니다. 각각 RN, RO, 그리고 TRO라는 약자로 칭하겠습니다. RN은 마우스 움직임에 의한 카메라 뷰 로테이션만을 보완하여 프레임 이미지를 워핑합니다. 즉, 마우스 정보에 대한 레이턴시를 보완해줍니다. 이 워핑 과정에서 가장자리의 검은색 빈 공간, 즉 이미지 아티팩트가 발생하는 것을 그림과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픽셀 투 픽셀 방식이기 때문에 가장자리 부분을 채워넣기 위한 픽셀 정보가 없어 해당 아티팩트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그림과 영상 속 UI는 찌그러지지 않았는데, 이는 논문에서 프로그램 구현시 3D신과 UI신을 따로 구분하여 렌더링해서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실제 게임에 이를 적용하고 싶다면은 코드 레벨에서 레이트 월프가 구현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RO는 RM과 동일하게 카메라 뷰 로테이션에 대한 레이턴시를 보완하는 방식이지만 여기에 추가로 이미지 아티팩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한 워핑 방식입니다. 이는 시야각을 넓혀서 렌더링하여 화면 밖의 부분도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TRO는 카메라 뷰 로테이션뿐만이 아니라 플레이어의 트랜슬레이션, 흔히 FPS에서 얘기하는 WASD 무빙까지 이미지 워핑 시 고려하도록 한 것입니다. 마우스와 키보드 모두의 레이턴시를 보완한 방식이므로 세 가지 워핑 중 이론적으로는 가장 좋은 방식입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레이트 월프 기법이 적용되었을 때 플레이어 성능에 어떠한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미지 워핑에 의한 아티팩트 등은 제쳐두고 우선적으로 엔드-투-엔드 레이턴시에 의해서 저하되는 플레이어 성능이 어느 수준까지 회복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왼쪽 그림은 실험 참가자들이 수행한 FPS 속 태스크의 다이어그램입니다. 일정 거리로 떨어진 타겟, 플레이어, 그리고 그 사이에 벽이 있으며 플레이어는 벽 틈 사이로 타겟을 쏴야 합니다. 플레이어와 타겟은 모두 1차원적인 움직임만 가능합니다. 각 트라이얼은 플레이어가 타겟을 온전히 제거할 때까지 수행되며 타겟은 일정 횟수 이상 타격해야 제거됩니다. 9명이 실험에 참가하였으며 태스크 컨디션은 5가지의 월크 컨디션, 3가지의 벽 틈 사이 간격, 2가지의 무기 타입, 그리고 2가지의 타겟 모션으로 구분되었습니다. 월크 컨디션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기 타입의 경우 Discretive과 Continuous Hit으로 나뉘었는데 이는 쉽게 말해서 FPS 게임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단발성 무기냐 혹은 연발성 무기냐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겟 모션의 경우 등속 직선 운동을 베이스로 예측 가능한 움직임의 경우 움직임 범위 바운더리 내에서 부딪힐 경우 튕기는 것 외에는 단조로운 등속 직선 운동이었고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의 경우 랜덤한 시간마다 랜덤한 속도와 방향으로 움직임이 바뀌게 됩니다. 각 컨디션은 카운터 밸런스드 되었습니다. 월프 컨디션의 경우 앞서 언급했던 RN, RO, TRO 방식 3가지와 추가로 어퍼 바운드 베이스라인으로 클라우드 게이밍 환경의 레이턴시를 구현해 놓은 105ms 컨디션과 로어 바운드로 로컬 게이밍 환경을 구현해 놓은 25ms 레이턴시 컨디션이 적용되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드렸듯 Rn은 카메라 뷰 로테이션을 적용한 이미지 월핑이고 이미지 아티팩트가 바운더리에서 발생합니다. RO는 RN에서 이미지 아티팩트를 없앤 것이고 TRO는 RO에 추가로 플레이어의 트랜슬레이션까지 고려하여 이미지 워핑을 진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험 결과입니다. 트라이얼 컴플리션 타임을 기준으로 플레이어 성능을 측정한 결과 105ms에서 눈에 띄게 트라이얼 컴플리션 타임이 증가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RM 방식만 적용되어도 크게 성능 저하 부분이 개선되었다는 것입니다. 통계적 분석 결과 105ms와 나머지 4가지 조건 사이의 차이는 모두 유의했다고 합니다. 또한 태스크 컨디션별로 월핑 컨디션에 의한 영향을 분석하여도 RN에서 이미 충분히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장 오른쪽에 예측 불가능한 타겟 모션 쪽에서 105ms에 비해서 나머지 3가지의 워핑 컨디션 기법이 플레이어의 성능을 크게 개선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3가지 레이트 월프 조건에서 80ms 레이턴시에 의한 성능 저하를 80% 가까이 개선시킬 수 있었다고 논문은 언급합니다. 실험 결과에서 재밌는 부분은 RM만으로도 충분히 플레이어의 성능이 개선되었다는 것입니다. Rotational Late Warp는 코스트가 크지 않고 쉽게 좋은 비주얼 결과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로컬 클라이언트에서도 충분히 돌릴 수 있고 이는 컴퓨테이셔널 에피션시 측면에서 매우 좋은 결과입니다. RM보다 더 나을 것으로 기대되었던 RO나 TRO는 생각보다 유의한 성능 개선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RN에서 모든 실험 참가자는 이미지 아티팩트의 존재를 눈치챘음에도 불구하고 어로와 큰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이미지 아티팩트가 화면 가장자리에 발생하므로 타겟이 주로 중앙에 있던 태스크 수행에 그리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FPS 게임 플레이어들이 주로 시선을 화면 정중앙에 두고 있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알려진 내용인데 즉 이미지 아티팩트는 해상력이 낮은 주변 시야로 관찰하게 되므로 그 영향력이 더더욱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엔드-투-엔드 레이턴시 사이에 큰 로테이션을 적용해야 하는 격렬하고 빠른 마우스 움직임에 의해 화면을 크게 침범하는 이미지 아티팩트가 발생한다면 그것이 성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추가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수준의 FPS 플레이어는 찰나의 순간에 카메라를 180도 이상 돌리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많은 태스크 시나리오가 검증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티어로는 플레이어의 키보드 인풋까지 워핑에 고려하므로 좀 더 정확한 이미지 워핑 결과물을 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로에 비해 마찬가지로 큰 성능 개선은 없었는데 이것은 마우스 움직임에 의한 화면 변화가 키보드에 의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될 한계점은 바로 타겟 모션인데 이 타겟 모션은 이미지 워핑에 관계없이 레이턴시가 포함되어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렌더링이 됩니다. 실험에서 사용된 두 가지 웨폰 타입의 경우 히트 스캔, 즉 발사와 동시에 타겟 히트 판정이 일어나는 방식이었고 타겟의 속도 또한 빠르진 않았으므로 상대적으로 타겟 모션에 존재하는 레이턴시에 영향을 덜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게임상의 이 레이트 월프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한 시나리오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웨폰 타입이 로켓이나 유탄과 같은 프로젝타일류 무기일 수 있고 또한 타겟의 모션 역시 전멸이나 가속 등의 매우 빠른 움직임이 구현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조건 하에서 실험을 진행한다면 현재의 레이트 월프 방식으로 개선될 수 있는 성능 수준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단조로운 오브젝트 움직임의 경우 마찬가지로 레이트 월프에 포함시켜서 계산할 수 있겠지만 랜덤한 스테이트를 가지는 상대의 움직임 등과 같은 모션은 후속 실험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저자들은 언급합니다. 이 방법은 굳이 클라우드 게이밍 환경에 국한되어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싱글 플레이어 어드벤처 장르 속 많은 게임들이 높은 퀄리티의 그래픽에 집중하다 보니 로컬 게이밍 환경에서도 어느 정도의 큰 레이턴시를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최적화가 덜 된 게임에 대해서 레이트 월프 기법을 적용하면 플레이어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체적인 논문의 요약입니다.